안녕하세요. 끌리는 모의고사 서익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끌리는 모의고사 1회 주요 문제에 대해서 해설,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들을 전부 우리가 그 문제로 해설 강의 들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설 강의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 그리고 출제 의도와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을 이렇게 구성해서 제 노하우를 전부 전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부터 가는 게 아니라 2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딱 보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민정문서죠. 토지는 논밭, 촌주의답,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자, 민정문서는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통일신라 시대의 경덕 왕 무렵에 만들어진 촐랑문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민정문서는 세금을 걷고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산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를 파악하고요. 토지 이렇게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몇 등급? 6등급. 그리고 호를 파악합니다. 호는 인구의 다소에 따라서 9등급. 그래서 이렇게 가도 돼요. 인육호구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거를 누가 작성하는가? 보이시죠? 촌주가 몇 년마다? 3년마다 작성을 한다. 요게 경덕왕 무렵의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선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이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수한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져 아스카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 자, 이 문제는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끌리는 모의고사 자체가 주요한 기출 어떤 사항들을 제가 재구성하면서 다시 문제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기출을 예전에 보신 분들이 있죠? 이걸로 또 정리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 드는데, 먼저 1번 보시면 아스카 문화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훅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이렇게 가야까지 들어오는데, 삼국시대의 문화는 일본으로 전해져서 아스카 문화 발달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 통일신라의 문화는요, 자, 하쿠호 문화로 전수가 된다. 그래서 꼭 나눠야 돼요. 삼국시대는 아스카, 통일신라는 하쿠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 좀 볼까요? 경주 인구의 증가로 동시 언제 만들어집니까? 지증왕. 그 다음에 서시와 남시가 추가되는 건 신문왕 다음에 효소왕식의 추가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남양만을 통해서 당과 교류를 했다. 이것도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요 남양만은요, 다른 말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당항성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도독을 두었으며 오소경에는 사신이 파견되었다. 자, 이 2번에 4번은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신라, 그러니까 통일 이전의 신라는 오주 이소경이에요. 자, 뭐라고요? 오주 이소경. 그럼 오주에는 군주가 파견되었고, 그 다음에 이소경에는 사신이 파견이 됩니다. 통일이 되니까 더 넓어졌네요. 그래서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으로 개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주에는 뭐가 파견되고? 총관 파견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소경에는 여전히 사신이 파견이 된다. 허나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구주에 총관이 파견되다가 훗날 도독으로 명칭이 바뀐다. 도독. 자, 그러면 행정기능을 강화시켰는데 언제 바뀌는가? 원성왕 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결이 됐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수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요, 호에 부과하던 곡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곡물이 호에 부과되다가 바뀌었다. 어디로? 토지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공납의 전세화. 다시요. 공납의 전세화.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료를 보면서 대동법을 파악하셨으면 족합니다. 허나
저희는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전 것을 다시 되짚는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동법과 관련된 키워드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해군이죠. 두 번째 경기도 중심이었고요. 세 번째 이원익. 이원익은 원래 좌의정이었다가 나중에 영의정으로 올라가는 사람인데요. 대동법 실시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광해군, 경기도, 이원익, 그 다음에 선해청 담당 부서가 되겠네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문제는 다 풀어보셨으니까 바로 정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1개월당 사두를 부과했다. 이거는 영정법, 전세, 정액화, 인조 시기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종시기에 황해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대동법이 확대되었다. 여러분들, 숙종시기에 전국 확대 맞는 표현입니다. 허나 요 가운데 내용이 틀렸죠. 황해도와 평안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조운제도에서 잉류 지역이 있잖아요. 세금을 걷지 않는 지역.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이 북쪽은 함경도와 평안도가 돼요. 함경도와 평안도, 남쪽은 제주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문자가 흘러갈 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가운데 내용이 뭔가 나왔을 때 이거를 하나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정답으로 매칭을 시키려면 황해도가 들어오면 안 되죠. 함경도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잉류 지역, 정말 많은 수험생들을 속였던 문제예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작이 나오고 있네요. 결작은 영조식의 균역법 실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유치미, 또 하나는 상납미가 있습니다. 자, 유치미는 뭐냐면요. 세금을 걷었어요. 걷고 나서 관아에서 쓰는 게 유치미예요. 상납미는 뭐냐? 중앙으로 올리는 세금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대동법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방납의 이득을 얻고 있던 중앙 고위 관료들이 있겠죠. 뭐든지 부정부패는 중앙 고위 관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중앙 고위 관료들이 방납의 이득을 잘 취하지 못하자 지방 관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더 많이 올려. 이렇게요. 더 많이 올리라니까 관아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쓸 유치미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예, 민중들을 약탈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동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1, 2, 3, 4번 이렇게 보면 처음 보신 분들 4번, 그 다음에 2번, 4번 둘 중 하나 이렇게 골랐을 거예요. 문제는요. 아는 것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잉류 지역은 반드시 기억하자. 자, 잉류 지역 어디라고요? 평안도와 함경도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은요.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국회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제가 정말 막 사전, 옛날 서적,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사 서적들 다 찾아보고 해서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순수하게 제가 100%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농지개혁법 하면 가슴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수험생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나 이거 못 풀 것 같다. 우리 알잖아요. 딱 대면했을 때 아, 나 못 풀어 이거. 그게 약점이죠. 농지개혁법과 관련돼서는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도예요. 연도 이번에 기억해버리시죠. 1949년 6월 1949년 6월 농지개혁법, 그리고 실제 실시가 되는 건요 1950년 6.25 전이에요. 자, 뭐라고요? 1950년 6.25 전. 이렇게 정립을 해두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개혁법의 내용입니다. 뭐 많이 아시죠? 3정보 기준이고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이 보기 지문을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농지의 분배는 삼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래서 지주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주는요, 농민이 아니에요. 지주는 농민이 아니에요. 왜?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노동자가 아니듯이 지주는 자본가입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으로 지주제는 철폐되었다. 삼정보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농지의 지주에 대한 보상은 5년간 균분 상환으로 하되 지주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뭘 발급했다? 자, 지가증권을 발급했다. 왜? 유상몰수, 유상분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들에게 지가증권을 준 거예요. 생산량으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지주들에게도요, 혜택을 줘야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가증권을 가지고 귀속재산을 불화받기도 해요. 귀속재산, 일본 애들이 두고 간 재산들. 그래서 농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매수는 농지개혁법 실시 이후 개간 또는 간척되는 농지도 포함한다.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한 법이 시행되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간되고 간척되는 토지도 다 나눠줘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오답으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도 개간되고 간척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계속 나눠줘요? 여러분들, 농민에게 계속 토지 나눠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다. 정답은 4번. 분배 농지는 지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권의 처분, 저당권 설정을 금한다. 아시겠죠? 왜? 공짜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유상 분배 받은 거니까 이거 대가 다 치를 때까지 절대 팔아먹거나 저당 잡힐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문제는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연도 1949년 6월, 실시는 1950년 4월 정도예요. 6.25 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3번 되겠네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자, 먼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역, 안시성 전투.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안시성 전투는요. 645년. 그 다음에 의자왕이 계백을 앞세워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대야성에는 누가 있었냐? 김춘추의 딸과 김춘추의 사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김춘추는 선덕여왕 시기에 선덕여왕의 조카잖아요. 자, 아주 큰 권력자였습니다. 그럼 이게 대야성 함락이 몇 년인가? 이것은요. 642년이 됩니다. 642년. 자, 그 다음에 이사부를 파견하여 우산국을 복속했다. 그놈의 우산국 복속. 이거는 지증왕 때죠. 지증왕은 몇 년입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증왕은 500년. 지증왕은 500년. 몇 세기? 대답해봐요. 몇 세기? 6세기. 6세기. 500년은 6세기가 되겠죠. 501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 그럼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그럼 신라에 지증왕이 있을 때 백제는 누가 있었냐? 무령왕이 있었습니다. 무령왕. 그래서 6세기 무지 이렇게 가셔도 돼요. 동시대.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요. 금관가야가 멸망했다. 누구에 의해서? 법흥왕에 의해서. 그래서 순서가 됐죠. 디, 리. 이게 몇 년이라고요? 642년. 이건 645년. 그래서 디, 리, 기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주요 문제로 다시 끌고 왔는가? 여러분들, 미시적으로 써는 연도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 문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들고 왔습니다. 645년과 642년 3년분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끌고 왔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요 두 개만 연도 암기하는 선에서 끝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답은 아까 뭐였습니까? 디리 닉인가? 뭐 그랬죠. 네, 정답은 매칭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주전도감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전도감은요, 화폐를 발행하는 부서가 되겠죠. 숙종이네요. 고려 숙종.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왕에게 아뢰기를 백성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유익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종묘에 알리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뭘 만들었다?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서 활구라고 불렀다. 여러분들, 은으로 만든 화폐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고액일까요? 저액일까요? 고액 화폐가 은병입니다. 그럼 자, 뻔할 뻔짜죠. 고액 화폐는 지배층이 쓸까요? 피지배층이 쓸까요? 당연히 지배층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병 혹은 활구라고 불리는 이 화폐는요, 지배층만 썼다라는 거예요. 지배층만. 그러면 이런 지배층들이 어디 가서 썼냐? 네, 술 먹는 데 써요. 얘네들이요. 왜 술 먹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쌀로 이렇게 뭐 술을 먹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점에서 쓰거나 혹은 차를 마실 때 다점에서 쓰거나 혹은 관영상점에서 물건 살 때 씁니다. 허나 일반 백성들은요,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뭐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되지 못했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일부 유통이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밑줄 치는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라고요? 숙종입니다. 숙종은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화폐입니다. 숙종은 화폐, 해동통보, 사만통보, 그 다음에 은병, 활구 이런 것들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종은요, 관학진흥책으로 서, 적, 포를 설치하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대외관계와 관련돼서는요, 윤관의 별무반이 있습니다. 윤관의 별무반. 요게 세 가지예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 그럼 뭐 정답은 나올 거예요. 정답은 2번이잖아요. 윤관이 별무반을 설치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1번. 향교를 열어 박사를 파견했다. 유교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국자관 만들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다. 누굽니까? 성종의 업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윤관의 별무반. 예, 윤관의 별무반. 여진정벌과 관련이 있네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윤관이 별무반 특수부대를 이끌고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죠. 윤관의 별무반과 그 다음에 동북 구성은 별도의 일이에요. 다른 왕식입니다. 윤관의 별무반은 숙종, 동북 구성은 예종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하셔야 됩니다.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광군을 편성하였다. 이 광군은 거란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부대가 되겠고 고려 초기 정종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려 초기에 태조 왕건이 만부교 사건을 일으키죠. 거란이 낙타 50마리와 사신을 보내왔는데 사신을 유배 보내버리고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겨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거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태조 왕건이 죽자 왕권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거란이 요놈들 봐라 한번 내려가 했더니 정종이 일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광군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무반과 광군은요, 일시적인 부대예요. 임시부대입니다. 임시부대. 자, 그 다음에 4번 과거제도를 시행했다. 예, 고려 광종이 되겠죠. 광종. 그래서 이 7번 문제를 통해서요, 숙종의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화폐, 두 번째 서적포, 세 번째 윤관의 별무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많이들 보신 문제일 겁니다. 이 사료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다. 깨닫고 깨달음은 한 마음, 이 마음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서 한 마음 오랜만에 내가 아는 게 나왔네. 일심사상은 원효. 원효의 화쟁. 오케이, 그럼 원효를 고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땡.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문제 구조상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일심, 그래, 원효. 딱 눈에 띄게 어떻게? 원효 1번 무애가라는 노래를 유포하며 백성을 교화하였다. 원효가 스스로 파괴를 하고 소성거사가 되어 무애가를 부르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걸려라 1번이에요.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 뭐냐? 여러분들, 한 마음 일심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깨닫지, 깨닫고, 깨달음, 깨우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깨닫다, 깨우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진울입니다. 진울. 그러면 진울의 키워드가 깨우치다, 깨닫다인데 왜 그런가? 진울은요. 선종승려잖아요. 선종은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국에서 간화선을 도입합니다. 간화선이 선수행 방식이에요. 그럼 간화선은 어떻게 참선 수행을 하는가? 먼저 의문을 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참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해결이 되면 이 해결된 상태를 뭐라 부른다? 깨우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진울은 깨우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진울과 해심이 있잖아요. 둘 다 수선사 결사죠. 수선사 결사의 진울은 1대 교주, 2대 교주가 해심, 유불일치설의 해심이 되겠죠. 진울, 해심이 있으면요 문제를 낼 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진울은 최, 충, 헌으로 매칭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해심은 최우로 매칭을 시키시면 문제가 잘 풀립니다. 팁이에요. 그러면 진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예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원효. 그 다음에 두 번째 참회를 중시하는 법화신앙. 이거는 요새 백련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거는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죠. 이 천태종 창시의 논리가 뭡니까? 교, 관, 겸, 수. 이게 의천의 천태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독경, 선, 노동을 강조하는 결사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진울이 되겠죠. 진울의 수선사 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울의 업적이 있죠. 선교일치 이룹니다. 그래서 만든 종파가 뭐다? 조계종이다. 요거까지 세트로 묶어서 공부하시면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예, 늘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형수에 대한 삼복법을 시행하였다. 삼심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였다. 신문고를 부활시켰다. 영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문제를 통해서 신문고 아예 정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는요 3단계입니다. 신문고를 처음 만든 사람은 태종, 신문고를 없애버린 놈은 연산, 이거를 다시 부활시킨 건 누구? 영조라는 거죠. 영조. 그래서 태종, 연산, 그리고 영조, 요 구조로 신문고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영조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네요. 1번 신해통공이네요. 신해통공은 정조잖아요. 시전상인이 가지고 있던 금난 정권을 폐지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서년에 일서원을 원칙으로 서원을 정리하였다. 여러분들 서원을 정리하였다에 매진해서 영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서원 정리했던 사람은 2명, 영조와 흥선대원군입니다. 영조는 1000여 개의 서원 중에서 647개 남기고요. 647개에서 일서년에 일서원을 원칙으로 600개를 없애서 47개만 남겨둔 것은 흥선대원군이죠. 제가 아주 미시적으로 여러분들 함정에 이끌려고 요거를 변형시켜서 넣었습니다. 예, 힘들어요 이런 거 변형시켜서 넣기가. 그 다음에 자, 요 흥선대원군 3번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홍문관과 비변사에 빛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거 내가 어떡하지? 하시면 안 돼요.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되게 대형 주제죠. 키워드가 뭡니까?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조선 후기 지도로서 최초의 축척인 백리척을 사용하였다. 그게 정상기의 동국지도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영조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거를 본 거예요. 동국지도를. 오씨 진짜 잘 만들었네. 이렇게 간 거죠. 야 비치해라. 홍문관과 비변사에 비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정답 되겠죠. 그런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통해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영조 시기다. 이것만 꿰차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초계 문신제의 신진 관료들을 재교육시키는 거죠. 이거는 정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가와 나 시기 사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근대 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지금 10번 문제는 쉬워요. 나중에 뒤에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 놨는데요. 어쨌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일전에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국사 근현대사가 나눠져 있을 때 근현대사 파트에서 가장 고난이도 문제였어요. 이것을 공무원 시험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잖아요. 상당히 정답률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요. 연도를 완벽하게 외워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내용은요. 중요한 것들은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중세 고딕 양식으로 명동성당이 완공되었다. 명동성당은 1898년입니다. 1898년. 그 다음에 신극 공연과 관련된 원각사가 완공되었다. 원각사는 1908년. 그러면 시기는 어떻습니까? 1898년부터 1908년 사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보기 볼게요. 자, 서울과 부산 철도가 개통되었다. 경부선은 언제입니까? 1905년. 들어오네요. 1905년. 1898년, 1908년 사이니까 1905년. 그래서 1번 딩동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까다로웠죠. 이 문제요. 어떻게 까다로웠냐면 요거 때문에 3번 때문에 한성전기회사도 1898년. 그러면 둘 다 1898년이네요. 명동성당도 그렇고 한성전기회사도 그렇고 한성전기회사가 더 먼저 만들어집니다. 한성전기회사는요 1898년 1월달이에요. 1월달. 그래서 이거는 이전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좀 미시적으로 썰어 놓은 게요. 그것 때문입니다. 혹시나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성전기회사가 먼저 그 다음에 명동성당 이렇게만 기억하자. 아시겠습니까?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 선교사 알렌에 의해서 설립이 되죠. 광해원은 1885년입니다. 광해원은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홍영식 집에다가 설치를 해요. 광해원은요. 그러다가 1886년이 되면서 제중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4번 덕수궁 석조전 1910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되시겠습니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는요. 기출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당나라 소종 황제가 중흥을 이룰 때 전쟁과 흉년이라는 두 가지 재앙이 서쪽에서 그치고 동쪽으로 오니 굶어서 죽고 전쟁으로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늘어있다. 지금 우리 동쪽 하면 전형적으로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뭐가 많대요? 굶어 죽은 혹은 전쟁으로 죽은 시체가 들판에 널려 있대요. 그리고 봤더니 해인사 묘길 상탑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인사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요. 최치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최치원이요. 왜 진성여왕 때 시무 10여조를 바쳤잖아요. 개혁안을 바쳤는데 시행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둔을 하지 않습니까? 최치원 자체가. 그런데 최치원이 활약하고 있을 때 태조 왕건이 있었습니다. 대호족 왕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이요. 왕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큰 인물이 될 거다. 왕건은. 그래서 되게
호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라 왕실에서는요. 저 왕건 저 나쁜 놈이거든요. 신라 왕실의 입장에선. 그래서 최치호는요. 좀 위협을 받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은둔했던 곳이 해인사예요. 해인사. 그래서 요 해인사란 키워드가 나오면 최치원과도 밀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다? 신라 하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농민들은 전정, 군정, 환곡 등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을 받았다. 자, 요거는 언제입니까? 세도 정치죠. 조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독립적인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뭐 2번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학을 설치했다. 태학은 소수림왕. 그 다음에 천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다. 이 요동정벌과 관련되어서는 보세요. 천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죠. 자, 요거는요. 이제 어쨌든 공민왕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이 요동정벌의 키워드는 잘 기억하실 게 공민왕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도 관련이 있냐면 우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왕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번 뭐 문제는 쉽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공부 다 많이 되셨으니까 딱 봐도 아시죠? 딱 봐도 누구 때다? 이거 뭐다? 왕이 이순지, 김담 등에게 명하여 선명역과 수시역, 역법을 참조해요. 새로운 역법을 만들게 하였다. 이 역법은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편은 수시력, 외편은 회회력. 편찬한 것이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 세종식이 편찬된 한양을 기준으로 한 7정산이 되겠네요. 7정산.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명력, 수시력, 달력이죠. 이 달력도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고려의 달력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고려 같은 경우는 고려 전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조선 초기까지 달력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뭐냐면 고려 전기의 달력은요 당나라의 달력을 끌어와서 쓴 거예요. 고려 전기에는요. 그 당나라의 달력이 선명력입니다.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가 있었죠. 원나라의 달력을 끌고 와요. 수시력. 그래서 이것도 나눠서 고려 전기의 키워드는 선명력, 고려 후기의 키워드는 수시력이 돼요. 참고로 공민왕 때는요. 명나라의 달력을 끌어옵니다. 그게 대통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달력도 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조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라. 그게 7정산. 그러면 밑줄 친 왕은 세종대왕. 문제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경자자, 갑인자 등 금속 활자를 주조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충신, 효자, 연려 등 행적을 수록한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여러분들 삼강행실도는요. 충신, 효자, 연려인데 그림과 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이 뭐냐? 해설이에요. 해설. 이런 식이에요. 딱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초가집에서 부모가 누워 있습니다. 되게 못 사는 초가집이에요. 앞에 봤더니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림에. 그 자식이 고기를 구워서 부모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설명이 쭉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픈 부모에게 자기 살점을 떼어내서 구워서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다. 그게 삼강행실도입니다. 핵심은 그림과 해설로 구조화되어 있다. 하나 더. 그러면 이거를 민간에게 보급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주도해서. 이 해설은 뭘로 쓰여져 있겠습니까? 한문? 아니죠. 한글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삼강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삼강행실도는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는데요. 삼강행실도가 나오면 세종으로 보내고 이후에 장유유서와 붕우유신을 강조하는 이륜행실도가 나와요.
이륜 행실도는 중종의 조광조입니다. 중종식이 조광조. 자, 나누셔야 돼요. 삼강 행실도는 세종, 이륜 행실도는 중종식이 조광조. 이렇게. 물론 이륜 행실도가 조광조가 만든 건 아니고요. 김안국이 만든 거예요. 허나 대장이 조광조였죠. 그래서 양분시켜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맞다. 아는 것과 푸는 것은 다르니까.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잘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는 향약 구급방, 고려시대잖아요. 고려말 세종 때 향약 집성방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 측량기구를 이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여기서 동국지도는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도가 돼요. 이거는 조선의 세조식입니다. 제가 여기서요 팁을 드렸어요. 토지 측량기구를 이용해서 세조식의 토지 측량하는 기구가 만들어지죠. 인지의와 규형이었죠. 그런 인지의와 규형을 이용해서 동국지도를 만들었다. 특히나 북방, 압록강 유역을요 촘촘하게 구성해 놓은 지도가 동국지도가 돼요. 왜냐하면 세조가 북방 개척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번은 세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요, 뭐 여러분들 그냥 푸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팁을 드리고자 끌고 왔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김좌진을 중심으로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여러분들 키워드예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것을 우리는 3부라고 얘기하죠. 연도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정, 신은 23, 24, 25년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참, 정, 신은 몇 년? 23, 24, 25. 이게 3부가 되는 거죠. 됐고, 그러면 이거 25년.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여러분들, 대한광복군 정부는요,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입니다. 연해주에서 결성이 되죠. 대한광복군 정부. 두 번째, 연도입니다. 1914년. 조합해볼까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임시정부로서 1914년에 결성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디귿. 이거는 뭐 간도 참변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게 전부 몇 년입니까? 20년이었잖아요. 그리고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이거 형평운동 몇 년? 1923년. 그러면 이제 시기순으로 나열을 해보면 1914년 니은, 그리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1920년 쪽으로 가면 되겠죠.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민부가 몇 년이다? 25년. 아까 팁을 드린 거 참, 정신 23, 24, 25.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이다. 이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체크해 보시고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망극합니다. 그때 저들이 효종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상복을 기념복으로 낮춰 입도록 하자고 청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예송이 현종식이 나타난 기해예송이었죠. 이 기해예송 때는 서인과 남인이 서로 충돌을 하는데 서인은 기년설을 주장했고요. 1년만 입어도 된다. 그 다음에 남인은 3년설을 주장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서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기년설이 채택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예송이 터진 거예요. 효종비가 죽었죠. 그래서 현종식이 2차 예송, 갑인 예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도 서인과 남인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서인이 주장한 건 잘못되었다. 바로 잡읍시다. 누구의 주장이다 이것은?
남인의 주장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인의 주장이 먹히면서 2차 예송인 갑인 예송에서 남인의 기년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2차 예송에서 서인은 9개월을 주장했었죠. 그러면 이거는 남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남인 볼까요? 자, 그러면 남인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인가? 설, 허통과 노비, 속량에 적극적이었다. 요거는요, 서인입니다. 조식의 학문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조식, 남명 조식은요, 북인 계열이었죠. 그리고 정제두 등의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자, 이 정제두 등이 양명학을 수용한 것. 어쨌든 양명학을 연구하는 것은요, 불우한 왕실, 종친이나 혹은 몰락, 제야, 소론 계열이에요. 소론 계열. 그리고 수취 제도의 완화와 자영농 육성에 적극적이었다. 4번이 남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쭉쭉쭉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알지? 기본적으로요, 서인과 남인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문제 못 풉니다. 서인과 남인의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라요. 정리 약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인의 주장입니다. 서인은요, 앞서 얘기했지만 설, 허통과 노비, 속량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남인은 신분제 유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구별되죠? 또한 서인은요, 신권 중심이에요. 남인은요, 왕권 중심입니다. 그리고 서인은요, 상공업 발달에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인은 중농 정책을 강화시키고 다만 백성을 위해서는 수취제를 완화시키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꼭 서인과 남인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회 주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2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